너의 취향을 저격해주마. 취향 맞춤 기업 정보 톡. 취향 저격 이 회사는 어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해주실 분들 소개해드릴게요. 취업 컨설턴트 홍기찬 쌤, 취향 저격수 양상국형, 캠퍼스 특파원 강재한 학생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네, 오늘도 취준생들의 취향을 자극할 두 개의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의 기업 어딘가요? 네, 이번 주제는 쌍용 자동차, 르노 삼성 자동차인데요. 네. 우리 보미 아나운서도 꽤나 드라이버로서 많이 사고를. 네, 아니요. 네, 근데 궁금합니다. 첫 인상이 어떤가요, 좀? 일단 쌍용차 같은 경우에는 예. 대우가 원래였다가 그렇죠. 이렇게 쌍용으로 바뀐 걸로 알고 잘하네요, 있는데 네네. 아무래도 티볼리, 쌍용하면 요새 티볼리가 좀 핫한 차인 것 같아요. 길거리에서도 네네. 굉장히 많이 봤어요. 오. 그리고 르노 르노 삼성 삼성. 같은 경우에는 SM6가 이번에 출시되면서 좀 그렇죠, 그게 그렇죠. 또 인기를 끌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예, 그- 전체적으로 잘 알고 있네요. 상구형님 차 좋아하지 않습니까? 아, 저는 차 좋아하죠. 아, 저 그쵸, 또 그쵸. 레이싱 선수로서 활동을 하고 있고. 정말요? 예. 와, 실제 레이싱 선수로서 활동을 의외의 하고 있고. 모습이에요. 예. 네, 제가 좀 많이 조사를 해봤는데 예. 르노 삼성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SM3, SM5, SM7이 이제 주력 모델을 그렇죠, 하고 예. 있고, 그리고 SM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녀시대, 엑소, 슈퍼주니어를 주력 모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쌍용 자동차가 네. 너무 저는 개인적으로 마음이 아픈 게 네. 정말 SUV 차량 쪽에서는 그쵸. 대한민국에 정말 독보적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잘 만드는 회사였는데 맞아요. 렉스턴이라고. 여기가 이제 아마. 중국에 팔리고 지금 예. 이번에 또 딴 데 또 이번에 약간 좀 인수되어 가면서 너무 많이 무너졌어요. 그게 코란도의 부활을 사람들이 다시 많이 외치고 있습니다. 그쵸. 근데 그 코란도의 뜻을 이제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아시는 분들이 잘 없거든요. 이게 뭐예요? 코뿔소 그런 거 아니었었어요? 코뿔소 그려진 건데 네네. 코란도의 실제로 진짜로 이거 장난친 게 아니고 네. 코리안 캔두잇입니다. 캔디. 아, 그래요? 예. 아, 진짜. 한국인은 할 수 있다라는 걸 코란도의 이름입니다. 대박. 그런 외국 이름도 깊은 아니고 뜻이 있었네요. 만든 겁니다. 예. 근데 코란도 C가 또 출시되지 않았었나요? 저는 이제 근데 그게- 한국인을 할 수 있다 C를 붙인 건데 예. 요건 아니고 그냥 한국인을 할 수 있다 코리안 캔두잇 C라고 이제 코란도 C가 생겼는데 그건 코란도의 부활을 저는 좀 기대합니다. 저도요. 사실 이거 시스타 광고를 했었거든요. 진짜 좋은 네, 차였거든요. 근데 차를 타도 굉장히 좋은 차량이 느껴지고 시승감도 좋고 네. 네, SUV 치고도 굉장히 연비도 좋고 네, 신기했습니다. 아무튼 네. 선생님께서 이제 업계 현황 좀 부탁드릴게요. 예. 실제로 지금 우리나라 내수 자동차 시장의 최대 강자는 당연히 현기차입니다. 네. 그래서 11월 판매 대수 점유율을 한번 제가 보니까요. 현대차가 약 한 40% 정도, 기아 자동차가 한 33% 정도, 한국 GM이 한 12%, 르노 삼성이 약 한 9%, 그다음에 쌍용차가 한 6.5% 정도. 그런데 르노 삼성이 굉장히 약진했죠. 그러니까 르노 삼성 같은 경우에는 작년 동일한 기준으로 봤을 때 작년 동기 대비 한 작년에는 11년도 점유율이 4%밖에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뭐 2배 가까이 성장을 했다. 그리고 쌍용 자동차는 뭐 비슷한 수준으로 우리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저희가 현기차 이야기를 한번 했을 텐데 이번에는 우리나라 내수 시장에서 조금 아랫단에 있지만 최근 좀 약진하고 활약하고 있는 자동차 업계들의 동향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두 기업에 대한 학생들의 취향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취재는 어땠나요? 제가 인터뷰를 이번에 30명을 하면서 네. 굉장히 의견이 너무 다른 거예요. 오. 보통 이제 여아구들은 저처럼 차를 정말 모르는 거예요. 면허가 없는 친구들도 그렇죠, 실제로 그렇죠, 많고. 그렇죠. 근데 남아구들은 반대로 막 서로 할 거 없이 자기가 말하겠다고. 정말 이제 다양한 친구들을 고루고루 조사해봤으니까 네. 인터뷰 내용이 좀 오늘 알찰 거라 예상됩니다. 아, 알겠습니다. 자, 그럼 친구들의 이야기는 영상을 보고 나누겠습니다. 뭐 하나 짠 것 같았어. 뭐 하는 거죠?
자동차를 한번 몸으로 지나가는 시험 기간이 너무 힘든데. 면접 때 이렇게 하면 큰일 나요. 알죠? 가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쌍용 자동차 대 르노 자동차. 학생들이 벌써부터 남자 제가 옆에 공부하고 부끄러움은 친구의 지금 이제부터 인터뷰 시작합니다. 오늘 한번 도우미를 한번 해드려요. 르노 자동차와 쌍용 자동차를 선호하는 게 있나요? 저는 쌍용 자동차. 친구부터 인터뷰하는 거예요. 왜냐면 저희 아버지 차도 쌍용 차고 포스카거든요. 그래가지고 네네. 되게 승차감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쌍용 차를 더 선호해요. 차 말고 이제 이미지로 봤을 때는 어떤 걸 보세요? 되게 르노 삼성이 뭔가 되게 좀 영한 느낌이 있잖아요. 쌍용은 뭔가 좀 어르신들이 탈 것 같고 그렇죠. 르노 삼성 뭔가 젊은이들이 많이 탈 것 같아서 젊은이들 중에서 브랜드 인지도는 르노 삼성이 더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쌍용을 좀 선호하는 것 같아요. 왜요? 아무래도 이제 쌍용이 중국 쪽으로 이제 진출하려고 많이 네. 노력하고 있다는데 약간 그 점이 쌍용이 더 성장하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쌍용 자동차예요. 대부분 쌍용 자동차를 저는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도 많이 타셨고 그리고 최근에 뭐 외국으로도 하면서 이제 기술력도 조금씩 늘리고 있는 것 같고 되게 튼튼해 보여요. 네. 튼튼해 보이고. 네. 정말 르노 자동차를 좀 더 선호합니다. 왜요? 일단 르노가 미래 자동차에 대한 대비를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서 네. 삼성보다는 쌍용 자동차를 을 선택하네요. 더 친근한 이미지라고 할까? 친근한 이미지. 보통 SUV 시장에서도 이게 좀 큰 중형차들이 좀 쌍용차에서 많이 보이는 것 같고 그래서 친숙해서 쌍용 자동차를 선호하고 튼튼해 보이기도 하고. 감사합니다. 네, 학생들의 의견 들어봤는데요. 결과는 어떻게 나왔나요? 결과 지금 판넬부터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네. 기다리고 기다리시던 예. 결과. 여기 잘 안 벌려져가지고 네. 짜잔! 짜잔. 쌍용 자동차가 훨씬 많네요. 쌍용 대 네. 르노. 11명 대 11명으로 쌍용이 사실 압승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이 선호하는 이유는 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 정말 차를 잘 몰라서 친구들이랑 한번 토론을 한번 해봤습니다. 어때요, 근데? 도대체 왜 이렇게 쌍용이 인기가 많을까? 그 친구들의 말했던 공통된 의견이 네. 사실 현재 시장의 점유율이 쌍용이 좀 예전 같지 않을지 몰라도 그래도 오랜 전통을 갖고 있는 자동차 기업에 좀 더 신뢰가 간다. 네. 그만큼 좀 더 다양한 어떤 우여곡절을 겪은 쌍용이 좀 미래의 발전 가능성이 있어 보이더라. 이런 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학생들의 취향 알아봤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두 기업에 관한 정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핫한 키워드를 통해서 두 기업을 저격해보는 시간이죠. 상국이형. 예, 핫한 키워드로서 여러분들을 취향 저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꾸기의 해시태그! 그럼 기업 브리핑을 해보도록 할게요. 알겠습니다. 쌍용 자동차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954년 하동환 자동차 제작소로 창립을 했습니다. 하동환 씨가 만든 네. 건가요? 국내 최초로 대형 버스를 생산한 데 이어서 덤프트럭, 고속버스, 소방차, 탱크 로리 등으로 사업 규모를 확대했고요. 이후 사륜 자동차 코란도 패밀리 생산을 시작했습니다. 코란도, 코리아캔 투입. 그렇군요. 1986년 쌍용그룹에 인수된 뒤 지금의 상호로 변경을 했고요. 1998년 대우그룹에 인수되었으나 대우 사태로 인해서 워크아웃을 거치면서 그룹에서 분리가 됐습니다. 중국 상하이 자동차가 인수한 이후에 2005년 워크아웃이 종료됐습니다. 기술력만 다 빼간 거죠. 그렇네요. 그렇죠. 네. 그러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또다시 기업 회생 절차를 거쳐 네. 2011년 인도의 마힌드라 자동차에 인수를 했습니다. 네. 대표 브랜드로는 코란도, 무쏘, 체어맨, 렉스턴 등이 있습니다. 프란도 전설의 모또 차들이죠. 그렇죠. 전설 차들이죠. 사원수는요, 4,773명, 매출액은요, 2015년 기준 3조 3,855억입니다. 네. 근데 일단 말씀만 들어도 너무 파란만장한 기업인 것 같은데요. 좋은 것 같아요. 본격적으로 좀 취향 저격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상수님께서요. 예, 우리 쌍용 자동차의 예. 첫 번째 해시태그 과연 뭘까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힌드라입니다. 네, 그렇죠. 잘 뭐 인도에. 생소하신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는데 네. 쌍용이 정말 고생 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다시 우리 인도에
기업이 마인드라에 인수가 또 되었습니다. 그 마인드라 같은 경우에는 인도에서는 4번째로 큰 자동차 기업이라고 하는데 이번에는 정말 좀 잘 됐으면 하는 바람이 제가 있습니다. 네. 진짜로. 예. 예, 알겠습니다. 마인드라에 인수된 뒤에 그 쌍용 자동차 사정이 어떻게 됐는지 좀 궁금한데요. 마인드라는 약간 그 상하이 자동차보다는 그러니까 좀 위임 경영을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보면 그러니까 마힌드라 그룹이 이제 한국의 경영자 역할을 할 사람을 한 6명만 파견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구체적으로는 재무를 총괄하는 CFO만 이제 임원에서 최고위직으로 파견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소유는 인도 그룹이 하고 있지만 한국에 있는 특화되어 있는 자동차 시장이기 때문에 우리들의 전략과 원래 임직원들의 어떤 그 업무 역량 이런 부분들을 좀 믿는 그런 위탁 경영, 위임 경영에 대한 그런 좀 철학을 갖고 있는 회사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마힌드라 그룹으로 넘어가고 나서 올해 이제 쌍용 자동차가 흑자 전환할 거거든요. 그래서 최근에는 좀 많이 부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한번 다음 장도 보겠습니다. 예, 다음 해시태그 보도록 하겠습니다. 샵 티볼리입니다. 올해 쌍용의 효자 상품이죠, 티볼리. 맞습니다. 올해 국내 5만여 대가 지금 판매되고 해외에서도 2만여 대가 지금 판매가 되었다고 합니다. 제 아는 동생도 이번에 티볼리를 샀는데 어때요? 차가 좋다고 하더라고요. 일단은 맞아요. 일단 매번 SUV 같은 경우에 이제 남성 이미지가 강했는데 그렇죠. 티볼리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이제 여자분들도 되게 많이 선호하고 많이 사시더라고요. 귀엽죠. 소형 SUV인데 생각보다 공간이 넓어요. 안에 타보면. 그래요. 신기합니다. 그리고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소형 SUV 시장에서 굉장히 강자가 티볼리인 것 같은데 이 티볼리 인기가 좀 있는 이유를 좀 알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아까 그 대학생들의 쌍용 선호도가 높았던 이유 중에 하나도 티볼리가 때문에. 차지하는 비중이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소형 SUV 시장을 좀 개막시켰던 상품이고 지금 쌍용 자동차를 이끌어 나가는 상품입니다. 일각에서는 이게 원 프로덕트 리스크라고 할 만큼 너무 티볼리 의존도가 큰 건 아니냐 이렇게까지 지금 보고 있거든요. 실제로 지금 실적을 보니까요. 내수 시장에서 약 5만 1,300대 정도가 판매됐는데 이게 전년 대비 한 30% 정도 증가했고요. 해외에서도 2만 5천 대 정도가 판매됐어요. 해외에서도 많이 수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한 47% 정도 증가를 했어요. 하지만 다른 브랜드들의 실적은 거의 뭐 절망적입니다. 코란도 CC 같은 경우는 42% 정도 감소했고요. 그다음에 체어맨 W도 한 25%, 렉스턴도 한 12% 이렇게 다 감소했어요. 그래서 쌍용 자동차의 티볼리를 제외한 모든 차종의 판매량을 합쳐도 티볼리를 못 이겨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약간 너무 한 제품에만 좀 올인되어져 있기 때문에 티볼리의 인기가 이제 좀 줄어들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떤 차종이 쌍용차를 이끌어 나아갈 것이냐 후속 모델에 대한 좀 고민들이 많아질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사실 쌍용이 오랫동안 부진을 면치 못했는데요. 그렇다면 올해 실적은 좀 어떤가요? 실제로 목표를 한 16만 대 정도 수준으로 잡았는데 지난달까지 지금 판매량이 13만 9천여 대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한 15만 대 이상은 무난히 넘길 것으로 우리가 전망을 하고 있고 굉장히 오랜 암흑기가 있었어요. 무려 9년 만에 상반기 흑자 전환을 성공을 했었고 올해도 연간 흑자 전환이 예상되고 있다. 결국 보면 이 티볼리 한 대가 쌍용 자동차를 거의 살렸다. 이렇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럼 또 산이 학생이 이쯤에서 한번 해시태그를 뽑아봐야겠죠? 저는 이제 차를 정말 잘 모르니까 오히려 취업 아니면 뭐 대활동 등에 관련해서 한번 제가 뽑아봤거든요. 좋아요, 그것도. 제가 뽑는 해시태그는 바로 디자인 공모전. 디자인 공모죠? 네. 쌍용 자동차는 좀 특이하게 자동차 기업이지만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이제 매년 디자인 공모전을 열더라고요. 이게 사실 뭐 이제 공학도가 아니어도 뭐 인문대생이나 아니면 미대생들이어도 다양하게 뭐 소프트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외향적인 부분을 디자인해서 이렇게 공모전에 출품할 수 있다는 점이 좋았습니다. 보통 공모전 하면은 정말 열심히 준비해도 5팀 정도밖에 안 뽑는데 이거는 이제 한 번 뽑을 때마다 20팀 정도씩 뽑고 그러니까 학생들에게 굉장히 기회도 많이 주고 창의력이나 어떤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아요. 그죠. 실제로 뭐 괜찮다면 채택이 되기도 하고 그런 건가요? 그렇죠. 이제 공모전을 통해서 이게 정말 괜찮으면 나중에 이제 좀 발전에 쓸 수도 있는 거고 그렇다고 들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르노 삼성 자동차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우리 또 보미 씨가 브리핑 부탁드려요. 네, 르노 삼성 자동차 알아보겠습니다. 1995년 삼성그룹이 세운 삼성 자동차가 전신입니다. 1998년 첫 모델인 중형 세단 SM5를 선보였으나
곧 이어서 외환 위기가 발생을 했고요. 아이고. 빅딜이 추진이 됩니다. 기아 자동차가 2차례 참가했으나 실패를 했고요. 네. 이 삼성자동차와 대우전자의 빅딜이 진행됐으나 이 역시도 무산이 됐습니다. 우선이 많이 됐네요. 네, 그리고요. 1999년 닛산 자동차를 인수한 프랑스의 르노에 매각되게 됩니다. 자, 그해 SM5가 올해의 차로 선정되기도 했죠. 네. SM 시리즈와 SUV인 QM 시리즈가 있고요. 사원수는 4,220명, 매출액은 2015년 기준 5조라고 합니다. 일단 매출 좀 굉장한 것 같은데. 쌍용보다 좀 더 높네요. 그렇죠. 해시태그를 통해서 한번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상구경. 예, 이번에 또 우리 삼성의 해시태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르노 삼성의 첫 번째 해시태그 예. SM6입니다. 핫하죠. 예, 우리 쌍용에 티볼리가 있다면 네. 우리 또 르노 삼성에서는 맞습니다. SM6가 있습니다. 지금 출시 8개월째 신차 효과를 지키며 판매 순항 중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예. 일단 SM6 출시될 때 이 르노 삼성 측에서 얘기를 했었어요. 그 국내 자동차 시장에 혁명이 올 것이다. 근데 이 호언장담을 했거든요, 그 정도로. 근데 이게 진짜 혁명을 좀 일으키고 있는 건지 궁금은 하네요. 실제로 일으키고 있습니다. 있죠. 그러니까 자동차의 제일 이제 중심 세그먼트가 이제 일반적인 중형 자동차예요. 네. 그리고 거기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차 중 또 현대자동차의 캐시카우가 소나타인데 네. 지난달 실적을 보면 현대자동차 소나타가 5,900여 대 판매가 됐고요. 그다음에 SM6가 5,300여 대. 그리고 이제 뉴 말리부 대우의 GM이 이쪽에 4,100여 대 정도 생산이 됐어요. 판매가 됐는데 그럼 실제로 보면 아직도 소나타가 1등이네 이렇게 느낄 수 있지만 네. 이 중형차 중에서 또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택시라든가 아니면 법인 차량인데 네. 그런 걸 제외하게 되고 일반적인 소비자가 구매한 상품의 1등은 지금 SM6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실제로 어찌 보면 넘어섰거든요. 그리고 올해 지금 실적이 11월에 이제 지금 르노 삼성 자동차의 판매가 전년 대비 거의 2배 정도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이제 르노에서 탈리스만이라는 상품으로 판매가 되고 있는 차종이에요. 그래서 국내에서도 이제 이름이 바뀌어서 들어왔는데 이건 결국 소나타하고 세그멘트라면서 SM5에서 숫자를 6로 올려가지고 지금 맞붙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뭐 헤드업 디스플레이처럼 좀 고급 차종에 적용될 수 있는 그런 기능들도 많고 디자인 자체도 일반적인 중형차 대비는 조금 더 세련되게 지금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고급화 전략이 제대로 통해서 국내 소나타 시장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에 지금 현대자동차가 그랜저를 템포를 좀 빠르게 출시했거든요. 그 이유 자체도 뭔가 좀 이런 부분들을 좀 상쇄하기 위한 노력이 아닐까. 예, 업계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도 디자인은 좀 세련됐다고 생각은 하긴 예, 했거든요. 맞아요. 알겠습니다. 네. 고개 해시태그 다음 장도 볼까요? 예, 다음 해시태그 보도록 하겠습니다. 샵 SM3ZE입니다. 예, 이게 뭐냐면 르노 삼성의 대표적인 전기차입니다. 네. 전기차군요. 예, 지난해까지만 해도 누적 판매 1위를 기록했었는데 네. 사실 지금 조금 주춤하고 있는 긴 한데 내년에 또 초소형 전기차를 출시하면서 전기차 개발에 매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이 국내 전기차 시장이 좀 미비하기는 하지만 네. 무시할 수는 없는데요. 없어요. 국내 전기차는 거의 뭐 현대와 르노 삼성의 대결 구도라고요. 실제로 지금 아직은 시장이 작아요. 10월까지 국내에 등록된 전기차가 한 5,800여 대 정도 된다고 하는데 전체 자동차 등록 건수가 한 2,100대가 2,167만 여 대 정도 돼요. 그러니까 아직 그 비중은 한 0.04%밖에 안 됩니다. 지금은 시장이 작아요. 그런데 이제 향후 점진적으로 좀 커지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르노 삼성의 SM3가 가장 많은 그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현대에서 이제 아이오닉 일렉트릭을 내놓으면서 상황이 지금 양강 체제로 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이제 내년에 한국 GM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전기차 볼트를 이제 국내 유입도 도입을 시킬 예정이고 테슬라도 지금 뭐 예약 판매를 시작했다고 해요. 그래서 앞으로는 전기차 시장이 좀 커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또 이쯤에서 이제 강산 학생이 뽑은 해시태그가 있을 건데요. 제가 뽑은 해시태그는 바로 제가 특별히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기사거리를 한번 조사해봤더니 네. 하나 놀라운 걸 발견했습니다. 어떤 어떤 거죠? 거죠? 바로 부산 1위 기업. 부산이요? 이게 사실 저도 이제 경영학과 경제학과가 아니다 보니까 네. 신문을 자주 읽진 않는데 부산이 왜 나오지? 이제 포탈 그
기사에서 봤는데 금융감독원과 이제 다양한 어떤 기업 전문가들이 뽑은 매출 기준으로 1위를 딱 뽑았다고 하더라고요. 부산에서 1위. 네, 부산에서 이제 매출 1위 기업인데 사실 이게 놀라웠던 부분은 부산에 굉장히 기업이 좀 많이 있잖아요. 있죠. 다양한 또 뭐 CJ나 아니면 뭐 맞아요. 삼성, 해외 LG 등의 기업도 많고요. 다양한 기업이 많은데 그걸 다 제치고 이제 르노 삼성이 좀 부산 쪽에 투자를 하고 있고 그 사진을 보시면 이런 또 이제 다양한 마케팅 활동들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참 무역도 유리하고 좀 어떤 제조업에 유리한 부산에 투자하는 어떤 르노 삼성자동차의 전략이 좀 새롭게 느껴져서 한번 제가 선택해봤습니다. 아, 좋네요. 그렇군요. 그 산희 학생이 좋은 네. 얘기했는데 부산의 기업들이 없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법인이 등록되어져 있는 그 거점이 있어요. 네. 그 부분에 좀 포커스를 맞출 수가 있고 부산도 이제 우리나라 제2도시지만 생산 거점이 많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네. 르노 삼성이 그 부산 녹산공단에 아주 입지가 큰 공장을 보유하고 네네.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역 사회에서 기여하고 있는 부분이 많다. 지역 사회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고 있다. 아마 그런 평가일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이제 학생들의 궁금증 들어보겠습니다. 화면 들어보시죠. 요즘 이제 자동차 산업이 예. 더 이제 중요성이 커지면서 그쵸. 저도 이제 자동차 기업으로도 입사를 생각은 해보고 있는데 제가 지원 동기를 어느 방향성을 잡고 써야 되는지 지원 동기. 근데 그건 저거는 진정으로 자기가 원하는 데에 지원 동기가 있다면은 자연스럽게 나오는 부분인 거라 어떻게 보면은. 네. 그 자동차 기업은 아무래도 기계 쪽이나 자동차를 전공으로 하는 공대 쪽을 선호한다고 하는데 이제 전기차 시장이 많이 화두가 되잖아요. 그래서 전자전기공학부로 사실 저희 전자전기공학과에서도 굉장히 르노 삼성자동차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전기차가 이제 자동차 시장이 이게 그렇군요. 외국으로 많이 진출하다 보니까 영어 외에도 다양한 제2 외국어라던가 이런 게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공대생인데도 네, 공대생으로서 이게 궁금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자동차 회사 같은 데서는 자동차 용어나 부품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세부적인 거에 대해서 많이 물어본다고 하는데 네네. 네. 그게 알아보니까 뭐 가이드북까지 만들어질 정도로 되게 생소한 부분인데도 많이 물어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실제로 면접 보기 전에는 얼만큼 그걸 알아가지고 가야 될지. 네, 학생들의 궁금증 들어봤습니다. 네. 어떤 질문들이 있었죠? 제가 이제 궁금증을 말씀드리기 앞서서 갑자기 생각이 난 말이 뭐요? 제가 입학하기 전에 네. 이제 제가 면접을 보던 교수님께서 아, 오길 잘했다. 앞으로 전기차 뜬다. 전자전기공학과 오길 정말 잘했다. 이런 말을 너무 많이 들었거든요. 네. 근데 아직까지 이게 좀 영상 무소식인데 그죠. 학생들이 굉장히 궁금해하더라고요. 전기차 시장이 정확히 언제 이제 막 제대로 실행이 될 것이며 아니면 전기차 시장이 이제 딱 완벽하게 됐을 때 네. 채용 현황이나 아니면 어떤 선호하는 학과 등이 어떻게 변할까 이런 걸 좀 궁금해하더라고요. 전공과 교수님도 모르는데 우리 선생님께서. 그러니까 이것도 한꺼번에 완전히 가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하이브리드도 있고 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도 있고 그 다음에 일렉트릭 비에클로 넘어가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얘기하는 하이브리드는 내연기관하고 전기자동차의 충전 시스템이 공정되는 거고 플러그인은 여기다 이제 충전할 수 있는 개념까지 탑재시키는 거고요. 완벽한 전기자동차로 또 변화하죠. 그리고 이 트랙하고 또 다른 트랙으로 넘어가고 있는 건 무인자동차라는 또 다른 전기 제어적인 부분들의 응용이에요. 그러니까 자동차를 구동시키는 내연기관에서의 발전 방향과 자동차 내부적인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그러니까 차량 내부적인 정보와 그 다음에 기능들을 구현하는 그 다음에 유닛 컨트롤하는 무인 자동차에 이르기까지 자동차라는 기관이 단순 운송 기관이 아니고 이제 이 수많은 인베디드 전기 회로와 관련된 부분들이 통용이 되죠. 그러니까 산희 학생처럼 관련 전공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라고 하면 꼭 지금 전기자동차가 바로 넘어간다고 해서 내가 취업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다양한 분야에서 요소 기술이 활용되고 있다. 그러니까 바로바로 자동차뿐만이 아니라 자동차 부품 기업들 중에서 좋은 기업들 많으니까요. 그런데도 많이 쓰셔야 됩니다. 네. 그럼 변화하는 어떤 채용 규정은 있을까요? 채용 규정은 아무래도 이제 예전에는 기계라든가 이런 친구들의 채용이 많았는데 요즘 소프트웨어라든가 전기, 전자, 회로를 공부했던 친구들을 선호하고요. 또 그런 전장 부품 기업들도 많아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야, 여세를 보내서 또 질문 네. 한 번 더. 이건 이제 저 말고 정말 친구들이 많이 했던 질문인데 네. 실제로 이제 면접까지 가서 자동차 용어 때문에 떨어졌다, 뭐 정말 하나도 몰랐다 이런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실제로 이제 가이드북이 나와 있을 정도로 이제 자동차와 관련된 용어나 이런 거를
어느 정도까지 준비해서 가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기본적으로 뉴스에 나오는 뭐 에이다스다, 뭐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조금만 산업 분석 보고서를 보면 알 수 있는 FM이다, 프론트엔드 모듈 뭐 이런 것들은 다 아셔야겠죠. 그러니까 이공계라고 하면 그 자동차에 대한 뉴스를 볼 때 무슨 뭐 디자인 보면서 계속 뭐 좋아하고 무슨 뭐 취업하고 100년 정도 돈 벌어야지 살 수 있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차들만 보지 마시고 그런 차가 중요한 게 아니라 대중적이고 매출 비중이 높은 차종에 어떤 강점이 있는지 또 기술적인 부분에서 삽재되고 있는 기술들은 어떤 기술들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 인더스트리를 볼 수 있는 관점이 넓어지고 정확해질 겁니다. 네. 상국이 형도 질문 하나 해주세요. 예, 좋은 질문했어요. 예. 필리핀의 두테르트가 당선이 됐는데 마약과의 전쟁 중인데 우리 자동차 기업과 어떤 관련성이 있을 것 같습니까? 아무 관련도가 없습니다. 그럴 줄 알고 그냥 저도 그냥 멋있어 보이길래 그냥 보고 진짜 질문은 연봉이 얼마입니까? 왜냐면 자동차 기업 세거든요. 기대돼요. 기대해 볼 만합니다. 기대됩니다, 오늘. 예. 연봉을 보면 쌍용 자동차는 한 4천 정도, 르노 삼성 자동차가 한 3,400 정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르노 꽤 차이가 나네요. 삼성치고 그러니까 르노가 이게 왜냐면 쌍용이 좀 더 안 좋은데 따지고 이미지가 우선 지금 산이 학생이 착각하는 것 같은데 르노 삼성은 삼성하고 관련도는 없어요. 그러니까 로열티만 제공하고 있는 것이 삼성 그룹과는 빠져 있고요. 그다음에 현기차가 연봉이 높은데 아무래도 좀 국내 시장에서는 업계 순위가 낮기 때문에 이 정도 연봉을 기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외에도 두 기업에 대한 한간의 소문 카더라도 알아볼까요? 상국이 형. 예, 한간에 또 우리 또 뭐 뜬 소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들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쌍용 자동차는 CEO 면접을 본다고? 카더라. 그럼 인도 사람이 직접 와가지고 면접을 보는 건가요? 그런 겁니까? 실제로 지금 모르겠어요. 아마 그렇게 진행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작년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CEO 면접이 진행이 됐었고 대표이사, 부사장, 그다음에 행동본부장 뭐 이렇게 참석이 진행됐다고 해요. 그래서 아마 뭐 임원들 중에 인도분이 있다고 하면 들어올 가능성도 좀 있겠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 가능성은 좀 희박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위탁 경영을 맡기고 있기 때문에 본연의 경영진들과의 면접이 이루어진다. 그런데 중요한 건 지금 여러분들이 최종 면접을 보고 있을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임원 면접은 여러분들의 뭐 자동차와 관련된 지식들보단 마지막에 이루어지는 면접이기 때문에 조직 생활이라든가 좀 인성적인 역량을 많이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차근차근 공부를 하고 면접장에 가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뭐 빨간 점이라도 하나 찍고 들어가야 되나? 인도 기업이니까요. 인도 애들 이렇게 빨간 점 하나 찍고. 저도 몰고 가죠. 힘들게니까. 시작! 그죠? 네, 멋있네요. 알겠습니다. 아니, 다른 카더라도 한번 알아볼게요. 예, 이게 약간 좀 전에 얘기가 나왔었는데 르노 삼성 자동차는 삼성그룹이 아니라고 카더라. 처음 시작할 때부터 궁금했는데 좀 확실히 정리를 좀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실제로 삼성그룹하고는 이제는 관련도는 없어요. 처음에는 있었던 겁니까? 처음에는 원래 이제 삼성 자동차로 설립을 했고 그 부분이 이제 르노그룹에서 인수를 했는데 그 당시 우리나라 그게 2000년도인데요. 해외 자본이 우리나라에 바로 자동차 메이커로 판매되는 게 부담스럽고 삼성이 이미 르노 삼성 그 당시 SM5가 실적이 괜찮았어요. 그래서 삼성 자동차의 브랜드 이미지가 좋고 이미 인지도를 높여놨으니 거기에 업어가는 게 훨씬 더 좋겠죠. 그런데 이제는 이제 다시 말해 삼성의 어떤 발자취를 지우기 위해서 생각을 하고 있어요. 현재 매출의 한 0.8%를 삼성의 로열티로 지불을 하고 있고요. 이 계약이 지금 2020년까지입니다. 그래서 이 계약이 끝나고 나서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최근 같은 경우에는 르노 삼성의 QM3 같은 경우에는 르노 엠블렘이 원래 삼성 엠블렘이 아니라 르노의 엠블렘을 쓰는 차종으로 바꿀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점진적으로는 르노 삼성 입장에서는 삼성의 모습을 브랜드를 지우기 위한 그런 점진적인 좀 변화가 생길 것이다. 네, 그렇게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게 0.8%만 해도 1조면 한 80억 되지 않나요? 근데 그만큼의 가치가 있죠. 그러니까 아까 산이 학생도 이거 삼성 아니야? 이렇게 업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삼성이 우리나라 최고 브랜드이기 때문에 물론 어느 정도 아는 사람이면 이게 르노 리산이라는 걸 알지만 또 모르는 사람들은 야 삼성에서 만드니까 우리나라 1등 기업에서 만드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 정도 지불 가치는 있는 거죠. 삼성은 그럼 거의 꽁돈 먹는 거네요?
근데 이제 삼성 입장에서는 과거에 또 투자했던 걸 국가 구조 조정 때문에 못하게 된 거거든요. 그 이건희 회장의 수건 산업이 자동차 산업이었어요. 그래서 삼성이 꼭 자동차를 해야 된다. 그건 개인적으로 이건희 회장이 자동차를 좋아하기도 했겠지만 더 중요한 건 어찌 보면 이제 IT 산업에서 앞으로 이런 전장 수요를 미리 예견했을 수도 있다.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쌍용 자동차와 르노 네. 삼성 자동차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산희 학생 평소에 자동차에 대해서 잘 모른다고 했는데 오늘 공부가 많이 됐나요? 공부가 많이 됐고 일단 보미 누나를 포함해서 모든 분들께서 사실 한국이 형도 그렇고 다 그쵸? 자동차에 너무 관심이 많으셔서 좋아하죠. 오늘 너무 보탬이 됐고 고민을 해보다가 네. 결과적으로 이제 제가 어느 선호하는 기업이요? 기업은 네. 아직까지 고민되는데 네. 쌍용 자동차에 한번 쌍용 보여주고 싶어요. 자동차. 왜죠? 이유는요? 왜냐면 사실 이제 저희 아버지께서 예전에 쌍용 자동차를 타시기도 했지만 예전에 아버지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클라스는 영원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 좀 이게 생뚱맞을 수도 있는데 쓰라 하지 않았을까요? 예. 아버님이 클라스를 한 거죠. 클라스. 클라스. 이게 편집이 될 것 같은데 일단 말씀드리면 그만큼 좀 전통이 있는 오랜 기업이 나중에 어떤 미래를 잘 대비할 수 있지 않을까. 아, 좋네요. 예. 클래스는 영원하다. 중요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의사구겸은요? 그래서 저도 사실 근데 이게 뭐 웬만하면 우리 안 겹치게 하려고 해야 하는데 네. 근데 저도 근데 이번만큼은 쌍용? 쌍용을 지지합니다. 왜냐면 이게 너무 역사와 전통이 있었고 예. 사랑을 받았던 차입니다. 왜냐면 체험행 같은 아우, 경우에도 유명하죠. 우리 회장님의 차였습니다. 그 지방 중소기업 사장님들의 차였고, 그렇죠. 예 정말 이거는 잊혀질 수 없는 차고 쌍용이 저는 정말 좀 살아나기를 기대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두 기업에 취업하기 위한 신의 한 수, 홍쌤의 팁 하나 부탁드립니다. 자동차 산업을 생각하는 친구들은 그 변화의 흐름을 알아야 돼요. 최근에 삼성전자가 하만을 인수했습니다. 우리나라 역대 최대 규모의 M&A예요. 한 10조 정도 되는 수준이고요. 하만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전 세계 최고의 오디오 업체입니다. 그 뱅앤올uf슨 뭐 이런 것들도 하만 소속이거든요. 네. 근데 하만이 왜 그러면 삼성전자와 합쳐졌냐? 삼성전자가 왜 하만을 인수했냐? 그건 자동차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자동차에 들어가는 오디오 시스템, 네. 그건 하만이 잘합니다. 네. 그런데 앞으로 이제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깔리면서 단순히 음악만 틀어주는 것이 아니라 무인 자동차, 자동차 제어 때문에 통신, 그리고 이제 디스플레이를 활용해가지고 다양한 엔터테인먼트적인 컨텐츠를 드라이버들에게 제공을 하게 되는 종합적인 시스템이죠. 결국 이 사업을 잘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해요. 오디오, 디스플레이, 통신. 그러면 디스플레이와 통신은 삼성이 전 세계 최고고요. 하만은 전 세계 최고의 오디오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장을 같이 윈윈하기 위한 이런 전략들이 펼쳐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단순히 그냥 빨리 가는 자동차, 효율이 좋은 자동차 이런 시대는 이미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무인 자동차 그리고 커넥티브 카 이런 자동차와 관련된 기술적 이슈들을 문과 학생들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제 다음 시즌 때 또 이제 현기차는 물론이거니와 오늘 우리가 이야기한 수많은 자동차 메이커들 또 거기 딸려 있는 수많은 부품 협력 업체들에 대한 도전이 이루어질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산업 트렌드와 기술 트렌드를 정확하게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취향 저격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